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체세포 돌연 변이를 일종의 자연 표지자로 삼아서 수정란 하나에서부터 성인까지의 인간 발생 계통 전체를 재구성한 연구입니다. 네, 이 연구가 제시하는 데이터 자체는 정말 획기적이잖아요. 발생 생물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랄까, 이 논문의 결론부로 가면 연구 결과가 갖는 그 광범위한 중요성 있잖아요. 임상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그게 충분히 부각되지 못해서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디스커션 파트를 읽으면서 그 점이 가장 아쉬웠어요. 데이터 해석 자체는 정말 탄탄하거든요. 배아 발생 초기의 병목 현상이라던가 조직이 여러 세포계토에서 기원했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느낌? 이런 발견들이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에 가서는 발달장애나 소아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딱 이 정도로 좀 소극적인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합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사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이 연구가 가진 잠재력은 사실 기존 지식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이 기술이 앞으로 의학 연구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좀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죠. 결국 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발견들을 했구나 에서 그냥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정작 이 연구가 어떤 새로운 문을 열었는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결론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까요? 그냥 더 대담하게 쓰자. 이건 좀 막연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핵심은 연결에 있어요. 연구 결과를 이제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에 마주한 오랜 난제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련이 있다고 툭 던지는 걸 넘어서요. 이 연구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미래에 어떤 가설적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가설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흥미롭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논문에서 모자이크 과다 성장 증후군을 잠깐 언급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 보죠. 지금처럼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쓰는 대신에 이렇게 구체화하는 겁니다. 본 연구의 계통 추적 기술을 적용하면 특정 조직에서만 과성장이 나타나는 환자의 순체 내의 돌연변이 세포의 정확한 발생학적 기원과 분포를 말 그대로 지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지도로 만든다. 네, 이는 증상의 발현 시점이나 예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정 계통의 세포만 표적으로 하는 치료 전략의 가능성까지 제시합니다. 어떠세요? 훨씬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아예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독자들이 이 연구의 가치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논문에서 개인 간의 차이, 그러니까 한 개인은 주요 계통이 몸의 69%에 기여했는데 다른 개인은 93%에 달았다. 이 점을 밝혔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그냥 사실로만 두지 말고 이걸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러한 초기 발생 과정의 기여도 차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특정 장기의 노화 속도나 암 발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초기 설정값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와, 초기 설정값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마치 인생 초반에 아주 작은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평생의 건강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연구는 답을 주는 것만큼이나 더 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연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스토리를 결론부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런 스토리텔링의 문제는 비단 결론부에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논문 전체를 읽다 보면 개별 분석들은 각각 매우 흥미롭지만 이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주는 핵심 내러티브가 약해서 독자가 전체적인 그림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저도 약간 각 장이 독립된 단편 소설처럼 느껴진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가장 어색하게 느껴졌던 연결 지점 있으셨어요? 네, 저는 특히 대장상피의 클론 패턴 분석에서 뇌의 모자이크 현상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대장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2차원 평면 구조를 보다가 갑자기 뇌라는 지극히 복잡한 3차원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 논리적 도약의 이유를 독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 하필 다음이 뇌지?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마치 잘 짜인 코스 요리가 아니라 맛은 있는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품 요리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각 발견이 다음 질문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작가는 독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다리를 놓아주는 일종의 이정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정표라면 각 분석 섹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각 섹션 시작 부분에 이전 섹션의 발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발견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문 전체의 구조를 하나의 탐험 여정처럼 프레이밍하는 거죠. 가장 거시적인 수준인 전신의 비대칭성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미시적인 수준인 조직 내 클론 패턴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생식세포의 기원으로 돌아온다. 와 같은 큰 그림을 독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까 제가 어색하게 느꼈다고 말씀드린 대장과 뇌 사이의 전환에 그런 이정표 문장을 넣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는 배아 초기 세포들의 운명이 성인 조직에 명확한 공간적 클론 패치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뇌와 같이 훨씬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3차원 구조를 가진 기관에서도 과연 초기 발생의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이 물리적 공간에 유의미한 패턴을 형성했을까요? 아, 이 오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뇌의 여러 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렇게요. 와, 정말 자연스럽네요. 그냥 다음 분석 대상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뇌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당위성을 함께 부여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는 길을 잃지 않고 저자의 논리를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겠네요. 배아 전체의 동역학을 다루다가 대장 클론 패턴으로 넘어가는 부분도요. 물론입니다. 수정 후 첫 며칠 동안 형성된 이러한 거시적인 비대칭 패턴이 성인이 된 후 우리 몸의 조직 미세 구조에는 과연 어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을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치 바둑판처럼 정밀하게 배열된 대장 상피 조직 내에서 개별 선화들의 유전적 계통을 추적했습니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흩어진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별자리, 즉 통일된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논리의 흐름과 스토리텔링은 비단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논문의 그림, 그러니까 시각 자료 역시 이런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글보다 그림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은 그 그림들이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정말 뛰어나지만 복잡한 계통수와 실제 생물학적 과정 사이의 직관적인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강화해서 더 넓은 과학계 독자층의 이해를 도울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긴 가지와 저 짧은 가지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극적인 사건을 의미하는지가 한눈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추상적인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서 실제 발생 과정을 그려낼 수 있지만 모든 독자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는 그림 3의 경우가 아쉬웠는데 개통수 3A랑 실제 대장 조직의 현미경 이미지 3B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전적으로 가까운 세포들이 실제 조직에서도 가까이 있는지 알려면 독자가 직접 개통수에서 클러스터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샘플 번호를 외워서 조직 이미지 위에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분명 엄청난 발견인데 그 시각적 표현 방식이 독자에게 너무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개선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적 요약 그림을 아예 새로 추가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존 그림의 시각적인 장치를 더해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추상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생물학적 현상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거예요. 개념적 요약 그림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이 논문의 핵심 발견 중 하나가 빗살 모양 개통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아주 단순화시킨 그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각 부분에 직접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의 뿌리 부분 옆에는 수정 후 첫 며칠, 높은 돌연변이율, 운명을 결정하는 비대칭적 분열이라는 주석을 달고요. 그리고 길게 쭉 뻗은 가지들 옆에는
기관 형성기 이후 안정된 돌연변이율, 조직 특이적 돌연변이 축적 같은 설명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아, 그렇게 하면 독자는 그림 하나만 보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복잡한 개통수 전체를 이해하지 않아도 핵심 메시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기존 그림을 보강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까 언급하신 그림 3 같은 경우에요. 네.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훨씬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개통수에서 특정 클러스터, 예를 들어 파란색 선으로 묶인 그룹을 찾아서 그 부분을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조직 이미지에서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선화들을 똑같은 파란색으로 칠해주는 거죠. 다른 클러스터는 초록색, 또 다른 건 노란색으로요. 와, 그렇게 하면 독자는 유전적 근접성이랑 물리적 공간상의 근접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냥 즉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네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때로는 작은 시각적 장치 하나가 긴 텍스트 설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시각자료의 역할이니까요.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이 훌륭한 연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3가지 핵심 제안이 있었네요. 첫째, 연구 결과가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결론부에서 더욱 명확하고 대담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제시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개별 분석이라는 구술들을 그냥 흩어놓지 말고 각 발견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정표 문장이라는 실로 꿰어서 독자가 따라가기 쉬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데이터와 실제 생물학적 현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시각적 장치를 통해 그림 자체가 강력한 스토리텔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연구의 핵심적인 과학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중요성과 파급력을 훨씬 더 넓은 독자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된 내용이 준비되면 언제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또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